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석순 교수님 모시고 과학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4대강이 홍수 문제를 둘러싼 지난번 그 홍수 났을 때의 여러 가지 그 치수에 관한 논쟁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보시면. 예, 안녕하세요. 지금 지난주에 동아일보는 그래도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썼어요. 사태가 어떻게 된 건지. 근데 논쟁 완전 끝난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부가 4대강을 이게 무슨 뭐 치수 효과가 있다 없다 이 논쟁을 지금 자꾸 그 옛날 MB 정부하고 지금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 뭔가 하면 이게 MB 정부하고 치수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지금 치수 전문가들한테 니들이 한 게 다 잘못됐다. 그 주장하는 꼴이죠. 꼴이죠.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뭐 지난번에 4대강 사업에서 치수에서 뭔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 오히려 뭐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일으켰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그 홍수 방지했던 당신들 다 바보다 뭐 이거야. 지금 아주 웃기는 소리죠. 거기다가 또 네가 바보야 이거잖아. 그 지금 또 웃기는 게 이 또 우리 박창근 교수님 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도 아닌데 여기저기 언론에 다니면서 말입니다. 뻔한 그 지난번도 보셨잖아요. 완전 진짜 완전 충격적인 거짓말이죠. 자기가 그 있긴 해 뭔가 반대해놓고는 한 말을 뒤집는 반대해놓고는 그냥 나는 찬성했다도 아니에요. 자기가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황당한 거짓말에다가 또 여기 오늘은 제가 이제 또 그 궤변을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궤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하고 아마 앞으로 좀 더 좀 할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용감한 바보 시리즈 9번째. 9번째입니다. 9번째인데 바보가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오늘은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던 그 섬진강이 말입니다.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가지고 이번에 물난리를 완전히 다 뒤집어 섰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게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물관리 일원화에서 또 했던 그런 궤변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조영 원내대표도 섬진강에서 물난리가 났지 않느냐.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도 보니까 이게 4대강 사업에 이게 빠진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여기서 이 정부가 뭔가 하면은 완전히 지금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일으켰다 이런 황당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참 개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번 정부에 돌아가지고 물관리 일원화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하면서 환경부로 책임을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저 물관리 일원화라는 거는 저거 물관리 일원화 그 말 자체가 궤변입니다. 저게. 아 그렇습니까? 말 자체가 궤변이라는 걸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물관리 일원화가 될 수가 없죠. 말하자면 물의 뭐 수질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죠. 뭐 말하자면 하나 이거 인프라 관리도 있고. 그리고 물을 쓰는 데가 다 들죠. 농업에 쓰지요. 산업에 쓰지요. 우리 도시에서 쓰고 뭐 곳곳에 다 물인데 발전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원화하겠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걸 뭔가 하면은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겠다. 이건 말이 돼요. 합쳐가지고. 그런데 물 관리를 일원화하겠다? 나는 평생 우리나라의 이 정부 말고, 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 영어로 내가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물 관리 일원화는 말이 없어요. 물 관리 일원화. 물 관리를 일원화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물 관리 일원화라고 해가지고 말을 만들어가 이번에 홍수를 뒤집어 쓰는데 이것도 잘못됐는데 이것을 딴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8월 11일 날 김현정 CB에서 뉴스 그 했던 거를 이제 좀 그게 나오는 내용을 좀 정리해 가지고 부산대학교 신은석 교수 저분이 이제 수공학 하는 분이죠. 저분하고 이제 또 우리 또 박창근 교수 곳곳에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좀 할 건데. 박 교수는 왜 이렇게 잘 모르는 분야를 얘기를. 저분이 뭐니까 지난번에 뭐 박사학위 논문도 뭐 지하수하고 뭐 이분을 안 했던 사람인데. 하천에 대해서 난 쓴 논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자기들끼리 또 하천 학회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뭐 하고 있고 뭐 그래요 하는데 4대강 반대하기 위한 학회를 만들었다니까요.
거기에 나오는 건데 이제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교수의 주장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몇 가지 정리하고 그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네. 물관리 일원화로 홍수 대응이 미흡했다. 그리고 섬진강 홍수가 이제 남원 제방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화개장터 하류 쪽에서는 제방 붕괴가 아니고 범람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홍수 피해가 왔다. 근데 이제 이분 이야기는 4대강 사업을 이 섬진강에도 했으면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또 낙동강에 그 제방 붕괴된 데 있잖아요. 거기에 합천 창녕보 그 상류에는 저분이 저기에서는 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동아일보에서는 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재료 분리가 원인이다. 그 다시 말해가지고 콘크리트하고 이게 흙하고 접해져 있는 이게 그 재료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이 흘러가지고 붕괴된 거죠. 그 재료 분리가 원인이다. 그리고 낙동강하고 섬진강은 다르다. 만약에 4대강 사업이 없었다면 낙동강도 이번에 엄청난 피해가 났다. 이게 이제 신현석 교수님의 주장이고. 그런데 이제 박창근 교수는 이제 여기에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관리 일원화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섬진강 홍수는 이 범람이 아니라 제방 붕괴가 원인이다. 그래서 이제 모래 제방이라 이제 파이핑 현상 때문에 제방 붕괴가 원인이다. 이게 이제 개변이. 파이핑이라 하면 구멍이 나는. 뒤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 사이 물이 스며들면서 나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물이 제방을 원류를 했으면 물이 이렇게 범람을 했으면은 넘었으면은 홍수 예방 사업을 했어야 했지만은 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서 홍수 피해가 컸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못하다. 저것도 완전히 개변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다가 제방 관리를 잘못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고 그 수자원공사가 지금 엄청난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홍수가 일어났는데 이게 잘못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이 자체가 지금 황당한 개변이라는 거를 혹시 수자원공사에 무슨 뭐 사회이사 이런 거 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하고 잘 알지요. 두 분이 같이 그냥 4대강 반대하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래서 신현석 교수가 맨 먼저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수자원공사 저 성필이 그 사회이사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저기에 그 주요 발언을 보면은 처음 시작입니다. 이제 김현정 그 앵커가 이분이 참 잘하더라고 보니까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팩트부터 좀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4대강, 낙동강은 4대강 사업을 한 거고 섬진강은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거 맞죠? 그러니까 박창근 교수도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 다 뚝이 무너지고 주위에 홍수가 나고 이것도 맞고요. 네, 그러면서 나오는데 입장부터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신현석 교수님한테 이제 묻는 게 신현석 교수가 그 4대강 사업이 원래대로 섬진강까지 했더라면은 섬진강 홍수 피해가 적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걸 신현석 교수한테 묻는 거죠. 묻고 하는데 그 신현석 교수가 처음 이제 얘기들을 나오는 것들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를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4대강 사업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등의 하천을 준수하고 둔치나 무단 경작지나 비닐하우스 등을 정비하고 또 홍수 흐름을 크게 해서 근본 홍수에 대한 본류 사업 구간의 치수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 단 이분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지류 하천에 홍수 소통 확보 측면에서는 미흡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다. 당연히 하천 폭을 넓히고 깊이를 깊게 하고 주변에 있는 저장물을 제거해서 물을 잘 빠지게 하는 4대강 본류 사업이 홍수 피해를 당연히 이거 증가시켰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치수 사업인데 이걸 증가시켰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4대강 사업의 계획에 나오는데 물통을 늘리고 그렇죠. 준설하고 바닥에 이 준설을 했잖아요. 준설하고 주변에 다 정비했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하면 지금 저 박창근 교수가 이야기는 뭔가 하면 홍수를 일으켰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뭔가 하면은 4대강 사업 안 한 이제 섬진강에 엄청난 피해가 왔다는 거죠. 그 섬진강 같은 경우는 제방이 저걸 원류인데 거기에 적는 사람이 보니까 원유라고 해놨더라고요. 원류가 되고 넘어간다는 얘기. 예, 넘어갔다는 얘기. 그 다음에 상류댐의 방류 조절 실패로 인해서 섬진강 전체 유역 곡성에서부터 구례 하동까지 전체 유역의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굉장히 피해가 크게 났다.
낙동강 합류부 상류 지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방이 일부 유실돼 가지고 마을이 이제 침수되는 그 정도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분 이야기를 뭔가 하면은 재난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실제로 재난 상태에 제방이 유실됐나 안 됐나 더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대응을 잘하고 대책을 잘해가지고 피해를 얼마만큼 줄였나 이게인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섬진강 유역의 피해는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피해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저기 보면은 보십시오. 뭐 섬진강 주변에 다 정말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광양, 하동까지 말입니다. 네. 곳곳이 지금 범람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낙동강은 조금 요거 아닙니까? 네. 요거고 여기에 지금 요거 지금 뚫리는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이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했죠. 김현정의 앵커가 제가 정리하자면은 섬진강, 낙동강 다 홍수가 난 건 맞지만 4대강 사업을 안 한 섬진강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 훨씬 홍수의 규모가 컸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네 그러면서 대응도 미흡했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근데 박창근 교수가 이제 궤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궤변이 뭐냐 하면은 지금 섬진강 같은 경우는 제방이 이것도 이제 원류에 넘었다는 건데 이 타이핑을 잘못한 것 같아요. 원류됐다고 하는데 지금 제방이 유실된 데가 남은 지역입니다. 제방이 붕괴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많아서 제방이 넘어가지고 붕괴되는 게 원류고 파이핑 현상이라든지 제방 밑동 부분이 파여서 붕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파이핑 현상이라는 게 저거는 이제 보일 경우에 보가 이제 콘크리트 보가 있으면 바닥이 파여가지고 저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십시오. 그 저런 경우가 있고 근데 그러니까 김현정 앵커가 균열이 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문제는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원류가 아니고 다시 하천 수위가 제방선보다 좀 밑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래 제방이 쓸려가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원류가 돼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섬진강 본류 자체에 홍수 예방 사업을 했어야 했죠. 4대강 사업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섬진강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섬진강에 제방이 붕괴됐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균열로 제방이 붕괴돼 이게 완전히 이 궤변이에요. 무슨 이야기 하면은 이제 그 파이핑 현상이 물론 보는 저렇게 밑으로 가지만은 뚝일 경우에 제방일 경우는 제방이 약한 쪽에 이제 물려 나가지고 물이 지나가면서 모래 같은 걸 실려 나가면서 터지는 거죠. 그게 이제 파이핑 현상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보십시오. 여기에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분 이제 박창근 교수의 궤변이 뭔가 하면은 이게 뚝이 있잖아 이렇게 해요. 저 물이 저 뚝을 넘지 않고 터져 나왔다 이거예요. 터져 나왔으니까 이것이 4대강 사업을 안 해가지고 한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 지금 이 얼마나 황당한 저기 지금 만약에 말입니다. 저게 저 터지지 않았으면은 넘었죠. 넘었겠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거짓말을 지금 전부 지금 구례 같은 데는 완전 지금 다 지금 홍수가 물이 넘쳐 저랬잖아요. 저랬는데 다 넘어왔잖아요. 넘어왔는데 이분이 거짓말이 뭔가 하면은 토사 제방이라는 것은 원료 전에 약한 곳에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게 만약에 안 터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넘어간 거죠. 근데 저기 콘크리트 제방도 아니고 말이에요. 근데 토사 제방인데 그것이 물이 넘어왔으면은 준설을 하고 물그릇을 키워가지고 4대강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건데 저게 터졌기 때문에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저게 이제 궤변이지. 황당한 궤변이지. 저거를 국민들이 저걸 믿겠나 이거지요. 만약에 모래가 패여서 뚝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넘쳤겠죠. 넘쳤죠. 일부러 저런 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지금 홍수가 심할 경우는 일부러 일부 지역을 터뜨려 가지고 그게 홍수들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빼고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흙제방이라는 거는 그게 물이 바보예요. 물이 수압이 차면은 그중에 약한 데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뚫리고 터져나가는데 이분은 그 대놓고 뭔가 하면 거기 물이 안 넘쳐가지고 그러다가 더 웃기는 건 한번 보십시오. 더 황당한 궤변들이 나온다니까. 두 번째 궤변에는 뭔가 하면 섬진강에는 충분한 물소통 공간이 있었다. 또 왜 소통이야 또. 물이 빠져나간다. 이게 자기 말을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균열로 제방이 분열되는 수가 있거든요. 제방이 어떻게 붕괴되느냐에 따라 대책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원료됐다고 하면은 물이 소통하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천을 넓히든가 파든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안 넘치고 제방이 부실해서 됐다. 그러면 제방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천 범람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대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섬진강 같은 경우는 물이 꽉 차서 원료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도 가짜니까 넘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넘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섬진강에는 큰 홍수가 오더라도 일정 부분 물을 바다로 보내기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가로막는 제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방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제방 붕괴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저 앵커가 그 말씀이시군요. 섬진강이 4대강을 안 해서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보를 만들고 땅을 파고 이러지 않아서 물이 이번에 넘친 게 아니라 균열로 뚝을 무너진 거다. 이 말씀. 4대강 사업과 상관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을 안 해도 물은 넘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얼마나 이게 황당한, 지금 이게 이제 섬진강이에요. 네. 섬진강이 옛날에 이제 비 오기 전에 저렇게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저기에 물이 충분히 흐를 수가 있어요, 저게. 그 중간에 저렇게 풀이 자라고 말입니다. 네.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을 엄청 빼니까 네. 넘치는 네.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 놓고는 지금 저래가지고 뭐였느냐. 이 수자원공사에서 말입니다. 갑자기 9배를 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또 이분 이야기는 뭔가 하면 수자원공사는 잘못이 없다는 논리가 또 뒤에 나와요. 네.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죠. 네. 그 원인은 뭐라는 겁니까? 그 제방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지. 아니 뭐 다른 게 있으니까 제방이 터진 거 약한 데가 있으니까 터진 건데 무조건 제방 관리를 잘하면 그러면 비가 오거나 말거나 그 지금 뭐 각종 황당한 개변이 나오는 그 저 개변 듣고 또 우리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말이에요. 그 개변을 따라가지고 전 국민한테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면 저거예요. 우리나라 각종 언론들이 네. 또 그 말 맞다고 지금 따라하고 있잖아 저것도. 네. 이게 지금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취소하는 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좀 이 상황에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물 다 터뜨렸는데 저 강에다가 저렇게 해가지고 물 터뜨렸는데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섬진강에는 충분한 물 흐를 공간이 있었고 네. 바다로 잘 빠져나가게 됐다. 5배나 물을 뺐는데도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봤던 그 매닝식 저 강에 물이 잘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요. 네. 그것도 평소보다 9배나 물을 갖다 부었는데. 네. 근데 수자원공사도 잘못이 없고 뚝만 잘 사면 됐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현석 교수 이야기는 이제 신현석 교수 아주 점잖하게 이야기를 하더만 그래도 보니까. 그런데 그 김현정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박창근 교수님께서 이번에 섬진강 뚝 무너진 것은 범람이 아니라 균열이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해서 땅 파고 이걸 물을 충분히 담을 수 있게 하지 않아서 범람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신현석 교수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제방 자체가 균열로 인해서 붕괴되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은 다 유속과 수위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은 현상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붕괴나 범람이나 그게 그건데 네. 왜 말을 분리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것도 물이 그 제방이라는 게 그 압력을 못 버틸 그렇죠. 정도로 물이 불어났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리 파고 물통을 크게 주면 제방이 주는 압력이 줄어들죠. 그런데 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지금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논리를 그걸 가지고 이제 궤변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앵커가 범람이나 균열이나 4대강 사업해서 정비했으면 괜찮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러니까 정비해서 제방을 튼튼하게 했으면 됐죠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제 화개장터 이야기예요. 저거는 상류 이야기고 예. 하류에 이제 화개장터 있잖아. 하동에. 화개장터 하동 이쪽이 다 섬진강 물 때문에 홍수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신 교수님은 4대강 사업할 때 섬진강도 본류 정비 사업을 했으면은 이번에 안 묻었을 것이다. 그 말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박창근 교수님 물어요. 이게 정말 여기입니다. 화개장터 있는 여기. 네. 여기에 이제 화개장터 보면은 여기에 화개천이 내려오거든요. 네. 섬진강 본류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이번에 완전히 범람을 했어요. 네. 32년을 완창했는데 근데 여기에 또 개변이 나와요. 무슨 개변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이제 박창근 교수 얘기가 뭔가 하면 화개장터 쪽에 보면은 화개천이 있거든요. 그 화개천이 일정 부분 범람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붕괴된 게 아니고 범람을 했다니까 이제 네, 범람을 네, 했어요. 네. 했는데 지방하천이죠. 그래서 화개장터가 숙대밭이 됐는데 물론 섬진강 본류에 물이 많으니까 지류에서 본류로 들어오는 게 잘못 들어오면은 범람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데는 항상 홍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개장터처럼 그래서 앞으로 하천 정비하는 방향을 본류라든지 이미 안전한 하천에 대해서는 놔두고 불안전한 하천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분명한 것은 또 이 사람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섬진강의 홍수 소통 기능이 부족해서 범람해서 제방이 붕괴되지 않았다. 제방 붕괴 안 됐다 이거예요. 근데 섬진강이 부족해서 홍수 난 게 아니다 이거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로서는 4대강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범람과는 이번 제방 유실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저거예요. 이 정리를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화개장터는 붕괴 아닌 범람인 거는 맞다는 거죠. 네. 지난번 앞에서는 붕괴라 그랬는데 그런데 지천을 잘못 관리해서 그렇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막 여기가 섬진강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네.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 아래 보십시오. 저 동그라미 하나 저거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저기에 물이 잘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요? 저기 물이 안 빠지니까 화개천에 물이 범람한 거죠. 네. 근데 이분 논리는 뭔가 하면은 섬진강은 괜찮다 이거예요. 섬진강 여기는 멀쩡하게 잘 가는데 화개천 저걸 제대로 정비를 안 해가 그렇다. 지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저기 저 연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섬진강 저 예, 좁은 예. 부분 저건 예. 둔치. 둔치에 둔치. 그리고 주판에서 뭐 깨끗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것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4대강 사업이었거든요. 네. 둔치 정리하고 네. 바닥 파고. 네. 근데 저분 논리는 뭔가 하면 지금 지도상에도 저래 나와 있는데 본류는 괜찮다 이거야. 네. 어? 지천 관리를 근데 지천 관리도 자기가 반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내가 지천 관리를 하자 그러는데 안 했다. 네.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개변을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근데 또 이제 그 다음에 물 관리 일어나를 한번 봅시다. 아니 저런 거 얘기하기 곤란하면 나가지를 말든지. 근데 물 관리 일어나 이게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물 관리 일어나를 좀 뒤에 뺐습니다. 보면은 여기는 이제 물 관리 일어나가 나오게 된 게 뭔가 하면은 이 신은석 교수님이 이제 처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번 홍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총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적 측면에서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최근에 국토부에서의 홍수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어나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홍수 재난 관리의 기본적인 예방이나 준비, 대응 측면에서 미숙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분이 첫 번째가 이제 일어나가 문제다. 두 번째는 뒤에 보면은 뭐 적진 않은데 후진국형이다. 왜냐하면은 뭐 어야모에서도 사람도 죽고 하는 이게 우리가 제대로 후진국형이다. 세 번째가 이제 지류주천 사업이 아직 안 돼가 그렇다. 이제 이 이야기인데. 그 박창근 교수가 이제 또 이걸 반박을 해요. 뭐냐면, 먼저 사실관계부터. 이분은 항상 사실관계를 좋아하는데 다 틀렸어요, 보면은.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할게요 하면서 지금.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자. 그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마치 자기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고. 다른 데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속 사실관계 확인이에요. 근데 환경부로 물관리 일어나가 되다 통계를 보니 은밀히 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가짜 통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 그래서 보면 일어나가 되다 보니까 홍수관리에 아주 미숙함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관계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토부 하천 홍수 관리하는 것은 홍수 통제소가 있습니다. 한강 같으면 한강 홍수 통제소. 그러니까 이 한강 홍수 통제소는 지금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형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옛날에는 국토부 소속이었죠.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환경부로 넘어왔다. 다시 말해서 홍수가 나면 수자원공사가 대형 댐을 조절하고 그리고 한강 홍수 통제소에서 이것들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예방 기능을 통째로 그대로 넘어왔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미숙하다고 하면 옛날에도 미숙했겠죠. 그래서 사실관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이 말이 자기 스스로의 또 부정을 해요. 뒤에 보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신은석 교수는 물관리 일어나로 인해 미숙한 대응을 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개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하면은 홍수 통제 전체가 이동해서 문제가 없다. 네.
그게 뭔가 하면은 한강 홍수 통제소도 환경부로 가고 네. 또 저 수장 홍수도 환경부로 갔으니까 네.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게 네. 뒤에 왜 개변인지 제가 이제 자기 스스로 또 얘기를 해요 보면은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의 물 관리가 한 부처가 아니에요. 국토부에 있고 국토부에 줘서 일부 갔어요. 갖고 농축산식품부가 물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 물의 반은 물이 그렇군요. 농사에 써요. 농업용수니까. 농업용수에 저수지 뭐 하고 뚱 다 이거 관리를 하고 있고 예. 환경부에 이제 옛날에는 수질 논인데 요즘 반농사죠. 그렇죠. 물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또 국민안전처에서 또 해요. 소하천 관리 저런 것들 재해 대책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우리 저 팔당댐 같은 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 발전용이거든요. 한국 수력 예. 원자력 한수원에서 저걸 관리하기 때문에 소수력 개발 뭐 또 기상청 하늘의 물은 또 기상청에서 하죠. 네. 그러니까 물 관리 일어나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이번에 뭐가 갔는가 하면은 일부 조직이 갔는데도 그래도 이게 뭔가 하면은 하천에 다 관리가 안 돼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천 점용허가, 하천 공사, 하천 유지 보수, 하천 시설 관리는 국토부에 남아 있는 거죠. 네. 남아 있고 또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지방 국토청이 5개 있어요. 뭐 익산 국토관리청도 있고 여러 지방 국토관리 거기서 뭐 하는 거면 도로도 관리하고 국가의 모든 국토를 관리하는데 그것도 국토부도 이것도 그냥 있고 이것도 국토부에 그냥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뭐 이쪽에서 네. 저걸 했어요. 바른정당 이쪽에서 이걸 그 정부 조직법 이번 정부가 처음 돌아가지고 조직법이 정리할 때 물관리 일어나라는 이 부분은 그냥 얘기를 계속 미뤄왔다고요. 네. 미루니까 이 보십시오. 여기 환경단체가 이걸 한 거예요.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부가 책임자로 보는가 뭐 이런 식으로 환경단체가 저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또 여기 환경부로 빨리 일어나를 몰아라. 예. 환경부는 우리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예. 이런 거죠.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게 환경부는 우리의 동맹군이다. 그것도 그렇고 환경운동가들이니까. 환경부가 원래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환경운동부가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가 하면은 이게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해가 보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보를 해체하려고 그러니까 만든 국토부고 너들이 해체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 뺏어가지고 이제 해체시키려고 저 이면에는 말이 물 관리 일어나지 보 해체를 하려고 부처를 바꿔버린 거죠. 네. 이번 정부에 돌아가지고. 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환경단체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합의를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물 관리 일어나는 건 말 자체가 개변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요 말은 돼요, 이거. 수질 수량 통합 관리를 미화시켜 가지고 물 관리 일어나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대단한 뭘 한 것처럼 말이에요. 말하자면 수질 수량 통합 관리 물 그 자체군요. 물 그 자체. 말하자면 뚝이다, 제방이다, 뭐 댐이다, 보다 이런 게 아니고 예, 예. 물 그 자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 했는가 하면은 몇 가지 그걸 했는데 이걸 물 관리 일어나라는 궤변을 만들어가 함으로 해가지고 뭐가 됐는가 하면은 그러네요. 물그릇 물은 따로고 물그릇 따로. 물그릇은 따로고. 그 제방은 국토부가 관리를 하는 거죠. 네. 옛날에는 들어있는 강물하고 제방을 같이 관리했는데 네, 네. 이것을 이제 제방은 따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와서는 뭔가 하면은 제방이 잘못됐다. 아니 그래 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물 관리 이원화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근데 이제 그것도 또 가져왔더니 안 보십시오. 희한한 짓을 한. 제가 그래 물 관리 아니 일어나는. 옛날에는 같이 관리하다가 예. 지금은 물은 환경부고 예. 제방은 국토부라. 사실은 환경부의 존재의 그 뭐라 그러나 목표랄까 환경부의 네. 환경부의 존재의 취지가 뭔가 하면은 헌법 35조에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그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환경권이거든요. 네. 그 환경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환경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죠. 무관한데 저거를 가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했어요. 2017년도 9월 19일 날 한참 물관리 일어나를 하겠다고 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을 때 말이 안 된다. 4대강 통합관리가 먼저다는 제목으로 얘기를 한번 했어요.
네. 반대를 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저 뭐 유튜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거예요. 지금. 네네. 그래 들었는데 그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뭔가 하면은 환경을 전공하는 사람이 왜 환경부에서 조직이 더 늘어나는데 왜 그걸 반대하느냐. 네. 조직이 늘어나고보다도 환경부의 기본 입법 취지에 맞게 지금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 사실은 환경부에서는 저걸 했어야죠. 이번에 조직을 만약에 제대로 환경을 한다면은 산림청 같은 것들이 환경부에 들어와야 돼요. 산림청 같은 지금 것들이 산림청은 농림부 산하로 돼. 그렇죠. 산림청 같은 것들이 환경부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자연 생태계 보존 기능이나 할까 그게 많거든요. 그런데 쓸데없이 저기 수자원 공사 끌고 와가지고 홍수 통제소 끌고 와가지고 네. 그때 처음부터 아니 환경부가 왜 홍수 통제한다고 나오냐. 미국에서는 지금 국방부가 나와가지고 미 공병단에서 미 육군이 지금 저걸 홍수 통제 기능을 지금 다 관리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보십시오. 이번에 터졌는 거죠. 지금 이번에 제대로 지금 한번 그래 놓고는 지금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보세요. 근데 이게 스스로 이제 자인을 해요. 이분이 또 뒤에 가서 뭐라 하면은 제방 관리는 수자원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천 계획 기능은 또 관리 기능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가 하천 계획 관리 기능을 끝까지 쥐고 있는 바람에 하천 관리 일어나가 다시 얘기해서 제방 관리가 조금 부실하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옛날에 물하고 물그릇하고를 같이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리고 환경부는 사실은 수질하고 거기에 사는 생태계 관리만 그리고 환경부는 중요한 그 권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국토의 환경경찰권이에요. 네. 국토의 환경경찰권, 환경감시권이에요. 네. 감시할 뿐이지 거기서 가져와가 홍수까지 거기다가 지금 환경부가 저게 가져온 문제가 뭔가 하면은 수자원 개발을 하려고 그런다. 우리가 지금 댐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럼 댐을 지들이 만들고 네. 지금 환경부는 말입니다. 국토부가 댐 만든다 그럴 때 이 댐이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규모를 줄이라. 생태계 피해를 줄이라. 이런 식으로 감시해야 될 부처예요. 근데 지금 저래 되면 지금 이제 댐도 자기가 만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와가지고 또 이분 주장은 뭔가 하면은 뚝도 환경부가 관리해야 된다고 나오거든 지금요. 지금 모순이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여기에 지금 뚝 있잖아요, 요거요. 네. 이 뚝 관리도 환경부가 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예요. 네. 지금 뚝 관리도 이제 환경부가 제방 관리도 해야 된다. 이번에 터졌는데 이게 뭐 그래놓고 또 이분이 또 이걸로 가지고 만족을 못 해가지고 또 우리 경향신문 소위 말하는 깽깽이 신문에 또 저걸 또 칼럼을 하나 썼어요. 심었는데 하천 관리 1년 일어나야 된다. 취소. 근데 이 신문도 또 말 안 되는 이걸 또 실어놨더라고요. 기고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홍수 관리는 댐에 물을 많이 저장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는 물을 줄이는 것과 제방을 높이기나 하천폭을 넓히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저것도 말 안 되는 소리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올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의 모든 책임을 물의 양을 줄이지 못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묻고 있다. 하천 제방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국토교통부 제방 자문했다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분 이야기는 보십시오. 아까 저런 강이 있으면은 위에서 물 방류하는 거하고 아까 저기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 하느냐. 하폭을 넓히든가. 네. 제방을 높이든가. 네. 그 준설 이야기는 또 싹 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치수 대책의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원래 쌓였던 모래를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토양 유실이 심해가지고 계속해서 쌓이고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한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이 지형 자체가 네. 계속 토양이 씻겨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서해를 옐로우시라 그런다. 예. 황해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토사 유실이 심하니까 그게 쌓여가 되는데 그 홍수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바닥에 쌓인 거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싹 뺐어요. 왜냐하면 4대강 사업하고 비슷할까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걸 칼럼을 쓰면서 그런데 보십시오. 하잖아. 지금 여기서 이분들은 지금 난리 아니에요. 환경부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 사과하고 전액 홍수 조절 잘못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계속 저거예요. 환경부는 잘못 안 했고
수자공 잘못하겠다. 국토부가 뚝을 지금 잘못해가 그렇다. 제방을 잘못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 썼는 글을 보면 다시 보면은 약간 이 수자원공사, 환경부 이런데 약간 로비스트 비슷하네요. 그죠?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에 무슨 평소에 뭐 용역 사업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이 혹시 있나요?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들리는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기가 아니 그거는 우리가 저 환경부에 무슨 뭐 그 수자원공사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수자원공사하고 쭉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예, 알 수 있죠. 네. 예.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근데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은 뭐 괜찮죠.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환경부가 댐 방류량 관리에 위법 사항이 있다면은 관련 조치를 엄중 조치한다고 했는데 공개된 댐 운영 자료를 살펴보면은 심각한 위법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 댐의 최대 방류량은 댐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류 지역 하천이 범람하지 않는 규모로 결정된다. 물론 방류량 규모는 뭐 홍수 통제소의 승인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홍수시 댐 운영의 평가는 최대 방류량 초과 여부와 하류 하천 범람 여부에 맞춰진다. 이번 홍수 때 댐 운영에는 별 무리가 없었다. 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무리가 없습니까? 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용담댐 이번에 사고 난 섬진강댐 또 뒤에 합천댐 저것도 너무 방류해가지고 이제 낙동강 물 제대로 안 빠지고 했는데 네. 전부 그 홍수 제한 수위를 다 넘겼잖아요. 다 넘겼네요. 그런데 댐 운영에는 별 무리가 안 보인다. 네. 지금 저걸 누가 앞에 믿겠어요? 문장 한번 보십시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낙동강과 섬진강의 경우 하천 제방으로 물이 넘어가는 원료보다는 모래 제방에서 발생한 파이핑 현상과 측방 침식에 의해 제방이 붕괴되었다. 또한 지류지천의 제방 높이가 낮아 홍수 피해가 주로 발생했다. 즉 하천 시설 관리 부실이 이번 홍수 피해의 주범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이번에 보십시오. 지금 용담댐에 엄청나게 물을 갖다 부으니까 지금 옥천, 금산, 영동, 무주에 지금 다 지금 홍수 나고 섬진강 댐도 보십시오. 저기 뭐 가만히 따가봐요. 벌써 호우 예비특보 발령이 말입니다. 밑에 언제만 8월 6일 날 했잖아요. 네. 8월 7일 날 지금 주의보 발표하라고 했는데도 안 빼고 있다가 말입니다. 갑자기 이제 뭐 8월 8일, 8월 7일 돼가지고 이제 물이 되니까 엄청 지금 네. 저게 뭐가 물이 없습니까? 저게 완전히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지금 환경부 장관 지금 목 날아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네. 아무 무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그 이제 적극 방어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방어를 모르겠습니다. 하더라도 논리를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논리가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저게 이런 얘기잖아요. 댐에 물을 풀라니 밑에서 범람할 것 같고 밑에서 범람하는 거를 안 하려 그러니 댐이 터질 것 같고 원래 그런 것이다 하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밑에 다 파내고 물그릇 좀 늘리고 하면은 그 견디는 임계치가 높아지죠. 근데 그거는 반대한 거 아닙니까? 4대강은 반대라면 반대하고 그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물그릇을 파줘야 되는데 근데 저분이 또 거짓말을 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충격적인 거짓말을 한번 했지만은 이번에는 또 황당한 거짓말 또 몇 개 또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있고 교묘한 거짓말도 있고 뭐 거짓말도 종류.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조직이 이렇게 옮겼다 하지만은 옛날에 국토부에 있던 홍수 통제 조직이 환경부에 가가지고 인원을 다 줄여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지금 언론에서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다음에 제가 그러고 또 뭐 쓸데없이 뭐 외국은 어쩌고 다음에 외국 사례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걸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둘 다 날렸는데도 벌써 용담댐 미리 방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향후 홍수 대책에선 시수 중심의 댐 운영 개선과 제방 보강이 동시에 계속 이제 제방 보강이에요. 하지만 홍수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댐 관리에 대한 환경부 책임, 제방 관리에 대한 국토부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형태가 계속될 것이다. 이걸 누가 만들었나? 이번 정부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번 정부가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떠넘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홍수 대책은 헛돌 가능성이 있고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이게 다 이번 정부가 만든 거예요.
따라서 국토부에 남아있는 하천계획 및 시설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실질적 물관리 일원화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그 결국 물건을 또 환경부로 가져와야 된다. 이게 지금 이 환경단체들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이군요. 근데 환경단체는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은 뭐 제가 볼 때는 환경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말입니다. 대학에 있으면서 저 분야에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예? 뭐 치수 대책은 그냥 뚝 쌓고 하폭 넓히고 네. 땅이 어디 있어? 땅이 있으면 뭐 그렇지 하폭 넓히고 그 준설은 싹 빼고 네. 거기에다가 그 이게 물이 안 넘었으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방류 9배나 그만큼 물을 부어도 괜찮았고 네. 터진 거는 터졌다 이거예요. 뭐 그런 식의 이 궤변을 하는데 이 궤변을 따라 가지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정당도 여당도 네. 지금 뭔가 하면은 지금 이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은 4대강 사업의 치수 효과를 부정하고 싶다면은 네. 그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정치 싸움이 아니라니까. 이번 더불어 이름 하도 잠깐 바꾸는데 국민의힘 예. 이름 자꾸 바꾸는 당이에요. 그런데 그 당하고 이게 지금 정치 싸움이 아니고 네. 이 지금 여당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치수하는 수공화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싸움이에요. 네. 왜? 모든 수공화하는 사람들이 모든 지혜를 만들어내 가지고 치수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치수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니들은 치수 사업을 나라 돈 22조 가지고 했는 게 홍수 일으켰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들은 왜 참고 있는지 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장차관 했던 환경부 장차관 했던 사람, 4대강 추진본부장, 그 다음에 국토부 장차관 뭐 하고 있는지 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근데 지금 거기다가 지금 뭔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 이 네. 당은 그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말만 턱턱 던지고 섬진강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말만 턱 던지니까 뭐 5만 대서 와가 공격을 다 해제키니까 지금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게임에. 네. 그러다가 언론도 말입니다. 황당한 언론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뭐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혼자 그냥 그러나 어떻든 뭐 우리 저 박 교수님께서 일당백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래도 이 언론기관 뭐 펜앤마이크도 어떻든 열심히 방어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참 답답합니다. 아니 답답한 그러니까 게. 제가 박 교수는 아니 그래 그게 댐을 지키자니 밑에가 범람하고 범람을 안 하자니 댐이 터질 지경이고 그래서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 4대강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물그릇은 바닥은 천정천이 돼 있고 물그릇은 자꾸 비는 쏟아지지. 그러니까 여 터지나 밑에서 터지나 둘 중에 하나다 하고 앉아 있으면서 물관리 일어나를 떠들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 물관리 일어나라는 거는 말을 없애야 됩니다. 수량 수질 통합 관리라든지 예.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아니 지금은 물관리 이원화돼 있고. 일부러 거의 지금 물관리가 지금 물이 여러 곳에 쓰잖아요. 네. 전 세계 물관리 일어나 하겠다고 물관리 일어나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없는 거지요. 우리나라에서 수량 수질 통합 관리를 미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말을 만들었네. 이렇게 쓰고 있고. 그렇죠. 어디에서 물관리 일어나를 합니까? 그 말 자체가 모수이라는 거예요. 지금 박 교수는 계속 이러고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근데 아마 자기가 지금 이제 서서히 알 거예요. 자기가 했던 말이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 지난번에 보십시오. 자기가 네. 그냥 했던 그런 것들을 알겠죠. 지류지천 뭐 이런 네. 문제도 사실과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거짓말을. 그 말고도 지금 뭐 저분 했던 거짓말을 이제 거짓말 시리즈를 한번 정리를 하려고. 시리즈를 한번 정리해가지고 또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입시다. 근데 참 제방 물이 불어나서 문제가 된 건데 제방이 터져서 문제가 제방이 터져서 물이 불어났나? 물이 불어나서 제방이 터진 건데
참 아주 특이한 논리를 갖고 계시는군요. 물이 제 방이 터져서 물이 우러났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